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광명입니다. 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을 하고 또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예기치도 못한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법이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고 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뽑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함께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법적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때 이 법적인 자문을 간절하게 그렇게 바랬던 그 기억과 함께 오늘 콕콕 안전법률을 시청을 해주신다면 아주 유익하고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애완견 물림사고입니다. Searching for something I can't put my finger on. Maybe I've been living for the weekend. Maybe I've been living for the siren song. But every Friday, just about midnight, all my problems seem to disappear. Everyone that I miss when I'm distant, everybody's here. I need love, 'cause only love is true. I need every weekend out with you and my friends, 'cause they're so beautiful. Yeah, my friends, they are so beautiful. They're my friends. Wasting all my money, all my time, all the time that I'm waiting for the moment you are mine. The sun about you, thinking all the things that I've done wrong. All the time, yeah, I was forgetting you were mine all along. I need love, 'cause only love is true. I need every weekend out with you and my friends, 'cause they're so beautiful. Yeah, my friends, they are so beautiful. I need love, 'cause only love is true. I need every weekend out with you and my friends, 'cause they're so beautiful. Yeah, my friends, they are so beautiful. They're my friends. They're my friends. They're my friends. 네, 요즘은 반려견 전성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여기저기서 강아지들이나 뭐 고양이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1인 가구도 늘고 네. 또 경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반려족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1,000만 명이나 되는 모양이죠. 네네. 많기는 많지만 저도 그 정도 되는 줄 몰랐어요. 아. 인구의 뭐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반려견 내지 네.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애완동물에 관한 규제 또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 김유정 아나운서도 뭐 혹시 애완동물 키우고 있어요? 네, 저 키우고 있습니다. 저 아, 집에 강아지 2마리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예, 키우고 있는데요. 한 마리는 말티즈고 한 마리는 그 갈색 푸들이거든요. 네. 세리 쭈리인데 제가 얼마 전에 쭈리랑 산책을 나갔는데 우리 쭈리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앞동에 사시는 주민 어머님을
물었거든요. 물었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 강아지가 물었을 때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맨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맨 먼저 뭐 생각되는 게 먼저 구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다쳤는지를 보고 네네.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제일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의 경우에는 광견병 이게 혹시 옮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강아지에 대한 검진 뭐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병원비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손해배상 네네네. 이런 문제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겠죠. 뒤치다거리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안 다쳤을 경우에야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사안이 끝나고 마는데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아주 뭐 큰일이죠. 네. 만일에 네. 사람을 이렇게 강아지가 물었는데 개나 뭐 동물을 물었는데 네. 그 주인이 그 피해자를 알고도 음. 보호 조치를 안 하고 방치했다면 뭐 어떤 범죄가 될까요? 어떤 범죄요? 방치해가지고 네네. 아주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피해자가 많이 더 다쳤다. 피를 네네네. 너무 많이 흘려서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는 사망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 글쎄요, 사망까지 했다고 하면 그 죄의 그게 아주 클 것 같은데요. 그지 사망했다면 이게 과실치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과실치사요. 과실치사 할 수가 있고 네네. 또 이제 만일에 사람을 빨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또 유기치사 유기치사. 빨리 병원으로 네. 옮겨서 지혈을 하였더라면 예를 들면 살았을 텐데 네네네네. 그렇지 않아서 뭐 사망했다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네네네네. 유기죄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자기가 키우는 사람이나 네. 아니면 자기가 돌보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유기를 해서 했을 때 유기죄가 되는데 네. 어떤 보호할 의무가 어떤 때 생기냐면은 반드시 친척 관계나 친척 관계에 의해서는 보호 의무가 생긴 게 아니라 네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동물이 음. 제3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네네네. 구호 의무가 있죠. 네네. 구호 의무가 있는데 구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기를 했다. 그냥 어. 버리고 갔다. 네. 그로 인한 책임이 이제 유기치사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요. 의외로 큰 문제로 번져질 수가 있죠. 네네네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뺑소니나 다름이 없는. 그렇죠. 거 자동차로 치면 이제 네네네. 뺑소니 사고를 치는. 네. 우리 친구 집에 친구랑 아주 가까운 친구랑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러 다니고 했는데 네네네. 그때 뭐 그 집에 가면 개가 있었어. 어. 마루 밑에 이렇게 개가 있는데 내만 가면 대드는 거야. 그럼 모르겠 왠지 모르겠어. 걔들이 왜 변호사님한테 모르겠어요. 그러죠? 내가 닭띠라서 만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닭띠요? 아. 그래서 그 개가 대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 바지 자락을 문 적이 있어요. 바지 자락은 물었는데 내 살은 안 물었어. 아, 네네네. 바지 자락에 이제 개 이빨이 이제 물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개만 보면 그냥 저는 좀 겁이 나요. 무서우시겠네요. 네. 이제 또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듣다 보면은 약간 이제 강아지 안 키우시는 게 약간 느껴지시고. 그렇죠. 네, 진짜요. 왜냐면 키우시는 분들이랑 또 그 말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좀 다르지. 네, 네. 그 뭐 개를 보고 우리는 개라고 그러지 애라고 안 그러는데 개 키우는 사람은 우리 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그 소리 참 어색하게 들려요. 뭔 개를 갖다 애라고 그러느냐, 그러고 네, 엄마를 그러고 하면서 뭐 이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네, 입장에서- 가족이죠. 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우고 있는데 키울 때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요? 네. 그냥 이름 쭈리야 뭐 이름 부르고. 네, 주리아 보고는 주리아를 보면서 자신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요? 저요? 그럼. 아, 막 엄마, 언니 이런 엄마, 거요? 언니 이런 전 거. 언니. 언니라고 그래? 엄마는 우리 엄마가 진짜. 그래서 결국은 그 애완동물을 네네네. 지금 키우는 게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네, 그렇게 키우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에서는 그렇게 애교도 많고 순하잖아요, 강아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같이 생각하고 이 애가 어디 나가서 그렇게 사고를 칠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데 특히 저희 개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가서 그렇게 주민을 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짐승은 좀 짐승이다 보니 동물은 동물이다 보니 그렇지, 동물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동물이라는 것은 뭐 인간에게 약간 길들여져서 특히 또 주인한테는 길들여져서 네, 맞습니다. 주인을 공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불안하니까 자기를 혹시 공격하진 않나 네, 맞아요. 착각해가지고도 대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인이 아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애를 먹여서 도발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네, 보통 네, 뭐 그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키우는 그야말로 자식도 네.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라고 다 생각하지만 다 나가서 네, 나쁜 네. 짓 하잖아요. 그 네,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아무리 이뻐 보이는 애완동물도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네, 네. 주의를 해야 되겠죠. 주의를 뭘 해야 되겠어요? 한다는 거는 목줄을 채우고 네. 그리고 이제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좀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소형견들이랑? 이제 맹견으로 뭐 분류되어 있는 법률상에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개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개에 대해서는 목줄을 이렇게 매야 되는 건 물론이고 입도 이렇게 막아서 입마개를 해서 네.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입마개를 하고 돌아다니는 개들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적이 잘 없죠. 네네네. 목줄은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목줄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일정한 길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짧게 30cm 이렇게 해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 1.5m나 되면 개 활동 반경이 좀 크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할 소지가 있으니까 네. 맹견은 입마개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네네. 이렇게 처벌받을 소지가 있죠. 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뭐, 경범죄 처벌법상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아, 또는 구류 네네. 또는 과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료는 네. 과료는 5만 원 미만입니다. 2천 원 이상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구류는 30일까지 구류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네요. 뭐 위험을 초래했으면은 글쎄요 그걸 반성하지 않으면 구류에 처해질지도 모르죠. 네네네. 되게 아마 벌금을 내거나 네. 과료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네. 뉴스를 봤는데 대형견한테 물려서 2세짜리 여아인데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려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아니겠죠. 대형견이었어요. 네, 그렇겠죠. 대형견인데 투견이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게 1위인 개였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그 개가 아이를 물고 놓지를 않아가지고 아이가 결국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그렇죠.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견주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당연히 많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 이제 투견 경우에는 그 뭐 사나우면 사나울수록 좋은 개니까. 그쵸. 그래 그리고 또 사납게 키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동물이 또 자기보다 작은 생명체를 보면 네네. 만만하게 대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전에 뭐 경우에 따라 이번에는 뭐 그야말로 아기를 물어서 그런 사고가 생겼지만 네네. 어떤 할머니가 키우던 개한테도 물려서 사망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큰 키우던- 개, 그렇죠. 대형견이었겠죠? 네. 네. 집에서 키우던 개인데 할머니가 이제 평소에 키우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기분 나쁘니까 할머니 문 거야.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지. 뭐 투견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외부 인사들한테는 어른도 물 수도 있고 특히 애기한테 물 수도 있으니까 좀 잘 키워야 되겠죠. 투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키우는데 이렇게 뭐 법적으로 뭐 절차를 밟아서 분양을 받는다던가 이런 제도는 없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개를 키우면
그런 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 데리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아, 네네. 목줄을 뭐 일정한 길이. 그냥 통제를 할 수 있을 만큼 네네네. 이렇게 목줄을 메고 또 이제 입마개도 하면서 데리고 다녀야 하고, 또 네네. 집에서 키울 때도 뭐 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줄을 확실히 묶어서 키운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네네.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다룬 사건 중에는 네네. 그 승마장에 네. 애도 데리고 와서 승마도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람이 네. 승마장에 애를 데리고 갔는데 승마장 입구에 이렇게 개를 묶어 놓고 이렇게 키웠는데 네네. 애가 지나가니까 애가 뭐 개가 묶여져 있으니까 별 위험 없지 싶어서 옆에 지나갔겠죠. 네. 걔는 개가 확 대들어서 물었다 이 말이야. 아이를요. 그렇지. 네. 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게 자기보다는 작고 만만해 보면 한 대들어 보는 거야. 특히 묶여져 있는 개가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럽이라도 물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뭐 개 주인이 뭐 시럽이도 뭐 물어주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뭐 법대로 해라는 둥 네네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법대로 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도 청구를 하고, 네네네.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승마장 측에서 항복을 하고, 네네. 치료비도 뭐 물어주고, 또 뭐 위자료도 물어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뭐 의외로 개 주인이 그런 위험성도 인식도 못하고, 뭐 개 묶여져 있는 개한테 물렸으니까 네네네.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묶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승마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네네.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묶어둔다든지, 또 더군다나 어린 애가 다닐 수 있는 교육생들 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네네네.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스스로 나중에는 이제 손을 들고 적절히 잘 합의를 했어요. 아무래도 뭐 목줄을 차고 있지 않았으면 더 크게 뭐 물론 처벌을 더 받았겠네요. 큰 일이 있었겠죠. 뭐. 네네네. 복줄도 묶었으니까 그래서 사고로 끝났겠죠.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네, 또 이 반려견의 사랑이 남다른 해외에서는 네. 조금 뭐 나의 애완견이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이제 그런 애완동물을 또 우리나라보다도 서구의 선진국들은 더욱더 많이 보호도 하고 동물 네. 보호도 아주 강하고, 또 동물이 사람을 이렇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그에 대한 제재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뭐 호주나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애완견이 다른 사람이나 뭐 이런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네. 이러면은 그 개를 뭐 안락사 시킨다든지, 영원히 또 그런 사고를 일으킨 주인에게는 이런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그런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이뻐하는 만큼 네. 사고를 방지를 위해서 잘 키워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강아지뿐만 아니라 그런 동물에 대한 동물 보호법도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을 또 보호하는 그 법도 그렇죠. 굉장히 우리나라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 동물보다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죠. 외국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 애완동물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나라보다 영 강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 한번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법이 만들어질 것 같나요? 그렇죠. 그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네. 김유정 아나운서도 네. 지금 키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잘 관리하고 네네. 잘 키우세요. 네. 너무 믿지 말고. 강아지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려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쁘고 사랑하시는 만큼 밖에 나가실 때는 꼭 목줄과 입마개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나의 애완견이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른 차에 치였거나 네. 교통사고가 당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요? 아니면은 그 교통을 방해한 동물에게 책임이 있는 그렇죠. 거요? 예? 누가 더 책임이 무거울까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네. 사망을 했거나 목숨을 잃은 거니까 운전자의 책임이 사람에게 아닐까요? 책임, 당연히. 쟁점은 네. 물론 아마도 이제 운전자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 지을 것이냐, 그게 쟁점이겠죠? 네,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요? 맞나요?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겠죠. 아, 네. 왜 그런 거 아니? 동물이 이렇게 뭐 처리 없이 다니니까 동물이 눈에 띄는지 다니는지 도로의 사정을 잘 보고 운전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이제 달리는 차에 강아지가 치여서 죽었다. 네. 이래 되면은 어떤 뭐 책임을 형사 물어야 책임, 하나요? 형사 책임? 형사 책임을 지어야 될까요? 응? 아니요. 처벌해야 돼요? 형사 책임까지 음. 아닙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있나요? 그렇게 사고를 내놓고 네. 안 난 척하고 도망가 버리면은 네.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나면 네. 교통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가 나잖아요. 네. 자동차에게만 예를 들어 뭐 피해를 입혔어. 네. 근데 피해 주인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지 않고 사고 안 난 척하고 도망가는 수가 있지. 네, 사람 네, 네. 상해 사고는 안 났지만 도망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내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아, 징역까지. 네. 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또 운전하다가 남의 집을 들이받아서 사고를 냈다. 네. 그러면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동물도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잖아요. 물건이기 때문에. 재물이지. 재물이기 때문에. 동물 물건이잖아요. 네네네네네. 물건이고 그 애완동물의 소유자의 또 물건을 손괴를 한 거니까 네.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주인과 상의하지 않고 도망가게 되면 네. 처벌한다. 그런 수도 아. 있다면 도망 안 가면 괜찮아요. 도망 안 가고 신고를 하면 네, 아무런 그 신고를 문제가 되지 하거나 않는다. 주인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아, 그런데 이제 민사 책임은 네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네. 그 도로에 함부로 나오지 않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네네네.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아마도 과실상계는 상당히 당하겠죠. 전액을 물어줄 필요는 없을 가능성이 많죠.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강아지가 로드킬을 당해서 도로 위에 사체로 남아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몸보신으로 가져간다거나 몸보신의 목적으로 그 사체를 유기를 한다면 그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이제 뭐 개가 이제 죽어 있는데 네. 금방 죽은 걸 보고 주인이 아는 사람이 개를 가져간다. 뭐 한편으로는 뭐 도로를 치운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치워 놓을 수는 있는데 네네네. 그렇지 않고 그걸 가져가서 뭐 그야말로 식용으로 썼다라든지 아니면은 식용으로 팔았다든지 네. 뭐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 드물겠지만 네네네. 그런 경우에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뭐 뭔가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네? 그럴 것 책임을 같은데요. 지우고 싶죠. 네, 저는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 주인이 뭐 동물 주인이 있으면 네. 동물이 살아 있을 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요. 주인, 그 그 사람 원래 주인이고 주인, 네. 죽어도 그 사람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 사람이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절도죄가 되겠죠. 아, 나의 재물을 그렇죠. 훔쳐간 게 되는 거네요. 절도죄가 되죠.
그래서 나의 애완동물이 살아있던 그게 죽은 사체던 그거와 관계없이 그렇죠. 똑같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절도죄가 있다. 성립이 되네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네. 이제 뭐 이런 로드킬이 일어나는 경우가 네네. 주인이 있는 동물은 잘 안 일어나요. 덜 일어나요. 뭐 일어나지만 네네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주인 없이 혼자서 빌빌 돌아다니는 이런 동물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뭐 절도죄도 성립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럼 그 경우에는 아예 법적인 제재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절도죄는 안 될 테고 식품위생법 위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도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네네. 그런 건 가능한데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책임지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럼 뭐 실제 도로에서 그렇게 사고 당한 동물을 가져가서 그렇게 식용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을까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고라니를 치셨는데 그 고라니를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고라니도 하셔서. 몸에 좋은가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좋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야생동물 그죠? 또는 뭐 식용으로 자주 쓰이는 그런 동물이 자동차에 이렇게 치여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그런 경우 있겠네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만약 야생동물을 이렇게 뭐 가져가서 식용을 했다 그러면은 특별히 그 동물이 네. 보호 대상인 동물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 아마도 뭐 가져가서 뭐 이렇게 식용을 해도 그거 자체로서 처벌하기는 곤란할 거고. 그럼 만약에 천연 기념물인 종이거나 보호종인 경우에 그런 동물은 그런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자기가 네네. 일부러 사고를 내서 그렇죠. 또는 뭐 포획을 해가지고 사고를 위장해서 이렇게 포획해 갔다. 그렇게 오해를 이런 받을 수 오해를 있겠네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위험하겠죠. 신고를 하고 또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걸 신고를 하고 아마 경찰서 신고를 하고 처치를 하는 게 네네네네. 안전하고 또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운전자가 하지만 또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면 그때는 또 그 동물 때문에 다른 사고, 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경우가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실제로 뭐 나도 이제 뭐 옛날에 판사 시절에 네네. 판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출근 길이 좀 멀어가지고 네. 카풀을 한 4사람이 카풀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카풀을 근데 내가 그날 운전하는 당번 날인데 당번이셨나요? 네. 네. 그날 아침에 가다가 이제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고갯길 넘자마자 조그마한 강아지가 쏙 나타나서 이렇게 네네. 치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즉각 내려가지고 이게 뭐 주변에 주인이 없나 네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름벅거리고 주변에 이제 상가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주인이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네네. 그럼 할 수 없이 이렇게 도로가로 이렇게 좀 치워놓고 이렇게 뭐 간 적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도심지에서도 덜어 일어나고 뭐 네, 시골에서도 네, 네. 덜어 일어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저 뭐웬 길에 네. 갑자기 저래 다른 앞차가 가니까 얘가 막 이왕저왕 하다가 내 속으로 들어온 거야 이게. 나도 이제 다른 차 밑으로 쏙 나오는 걸 나도 못 보고 이렇게 네네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물론 더 조심했더라면 혹시 이 고갯길을 넘어가면 뭔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더 천천히 갔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어쨌거나 간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동물에게도 책임을 좀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동물에게. 예? 또 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 예. 그렇죠. 이제 만일에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사람을 네. 피하려다가 네. 사람이 무단 횡단한 사람이 있어. 피하려다가 옆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네. 바로 옆에 있는 무슨
그 인도를 가던 동물을 치었다. 네.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상식적으로 봐도 어쩔 수 네. 없는 거죠.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지어진 무단 횡단한 사람한테 아, 너 왜 무단 횡단했니? 음. 운전을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니? 네네네. 뭐 그래가 책임지고 있는데 뭐 너무 간접적이라서 책임져. 음. 어쨌든 운전자에게는 거의 뭐 긴급 피난일이죠. 다른 큰 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핸들을 틀 수밖에 없었다. 인도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뭐 옆에 있는 강아지를 치워도 그 책임이 없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사람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네. 긴급 피난 이래가지고 아, 처벌을 안 하고 배상 책임도 안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물론 도로교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무슨 그런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차가 많이 파손이 됐어요. 이때는 뭐 좀 억울하겠지만 글쎄요. 100% 운전자 책임인가요? 대개는 뭐 운전자가 그냥 뭐 예를 들어 보험을 들었으면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겠지만 네. 한편 생각하면 만일에 주인이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개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을 하게 돼가지고 네. 사고가 나서 차가 뭐 문이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유리가 뭐 파손됐다. 네.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음. 그런 경우에는 동물을 함부로 방치한 그 주인한테 일정 금액,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네. 일정 금액 정도는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 교통을 그런가요?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키우는 그 동물이 네네. 도로가에 함부로 무단 횡단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는 있겠는데, 다만 이제 뭐 야생동물, 그죠? 네. 그런 그 동물 때문에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동물한테 책임을 동물 물 수도 없고요. 왕국에 가서, 동물 왕국이요? 동물 왕국에 가서 동물 왕한테 책임져라, 뭐 이럴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네네. 자기가 손해를 부담하는 수밖에 없고 보험 들었으면 뭐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죠. 다만 네. 요즘 이제 한적한 고속도로를 간다거나 네. 여러 가지 뭐 시골길 또는 뭐 도심지도 그렇지만 동물이 뛰어들 수 있다.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다. 네. 뭐 표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뭐 스스로 천천히 좀 가고 혹시 뛰어들지도 뭐 특히 밤에는 네네. 뛰어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가서 동물도 보호하고 자기 차도 보호하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법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네. 그런 사고가 나면 얼마나 놀래고 또 스스로도 기분이 찝찝하죠. 그쵸. 기분이 안 좋죠. 네, 로드킬을 당했는데 네. 이 동물이 숨이 붙어 있는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동물의 시체가 아닌 숨이 붙어 있는 그 동물을 유기를 했다거나 또는 그 동물을 구호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고 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만일에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이 이렇게 살아있다. 네네. 생명이 붙어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운전자는 그 동물을 이렇게 구호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네. 그렇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 동물이 결국 더 큰 상해를 입었다. 또는 아니면 또 죽게 됐다. 이렇게 네.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큰 책임을 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상으로도 그런 생명이 붙어 있는 동물을
이렇게 이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호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주인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도 네. 조금만 보살폈더라면 이렇게 생명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그냥 도망가서 더 큰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죽게 되었다 이러면은 그에 대한 책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위한 그런 문화적 차이도 조금 있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도 동물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동물 사체를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뭐 폐기물 관리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살아있는 동물, 또 구호를 받아야 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하는 그런 법률이 있고 한데 아마도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동물 보호 차원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인도 같은 데는 네. 소떼가 지나가면 차가 그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네.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나가고 그 해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코끼리떼 지나가면 코끼리떼 지나갈 때까지 뭐 차가 뭐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나가고 일부러 뭐 경적도 못 울리게 하기도 하죠. 그 정도로 이제 동물 보호에 적극적인 나라도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이런 동물 보호에 관한 것도 아마 세계적인 어떤 그 보편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아마 법도 아마 제정도 되고 개정도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로드킬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로드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팁을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이 과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동물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주행 시에 야생동물을 발견을 했다면 급하게 핸들을 꺾지 마시고 그러면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를 했다가 동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하게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또 야생동물 안전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잘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동물들의 서식지가 없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 서식지를 빼앗아가고 이동 통로를 없앤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식지를 좀 강제로 우리가 빼앗은 만큼 그 동물들의 안전을 우리가 좀 지켜주기 위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물들과 더불어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속히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주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야간에는 시야 확보도 어렵고 또 동물들은 보통 야간에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애완견 물림 사고부터 로드킬까지 이렇게 마치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우리 생활의 안전과 관련해서 수많은 법률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오늘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안전과 이 법률은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또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법률적인 지식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우리 안전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너무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 유익하고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콕콕 안전법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레를 물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한 방에 짱짱 청소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어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진공청소 따로, 걸레질 따로. 힘들게 청소하지 말고 쓸고 닦고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팔 떨어져라 힘을 써야 하는 걸레는 잊어주세요.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바닥뿐 아닙니다. 먼지가 덕지덕지 방충망이 우왕 뻥 뚫렸죠. 더러운 유리창도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비밀은 강력한 탄성의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닦고 쓸고. 얼룩덜룩 욕실 거울 물걸레로 먼저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더러운 현관 마른 걸레로 흙과 먼지 잡고 물걸레로 뽀득뽀득. 소파나 침대 밑도 거칠 것 없이 들어가고 가구 위도 손쉽게. 자동차 청소도 흠집 없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허리 굽히기 힘든 임산부, 기운 없는 어르신들, 청소가 지긋지긋했던 대한민국 모든 주부님들께 바치는 청소장. 부부 한 몸무게 가뿐함. 봄 길이도 내 맘대로 흐르는 물에 싹. 걸레 세탁까지 간편하게. 이제 허리 쭉 펴고 무릎도 꿇지 말고 당당하게 편하고 쉽게 청소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눈만 뜨시면 아침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테레비 다이, 화장대, 거울, 액자, 장식장, TV, 모니터.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를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이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드리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청소장 본체 분손사걸레 2장, 극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찌든 때,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좋아봐야 밀대 청소기. 힘은 힘대로 들고 골고루 닦이지도 않고 걸레가 덜렁덜렁. 이런 밀대는 이제 그만. 자, 바닥만이 아닙니다. 더럽고 먼지 많은 방충망 한 번에 해결합니다. 자, 우선 파란색 극세사에 물을 많이 묻혀주세요. 예, 그리고 먼저 물을 살짝 먹여주세요. 자, 때를 조금 불리신 다음에 그러고 닦아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으로 마른 걸레로 마무리 져주세요. 자, 깨끗합니다. 집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벽과 천장입니다. 자, 이 먼지 누가 다 먹나요? 우리 가족이 다 먹습니다. 자, 우선 보라색 분섬사에 스프레이로 물만 한 번만 살짝 뿌려주세요. 그리고 닦아주세요. 먼지가 날리지 않고 깨끗하게 닦입니다. 자, 청소장은 가제트 팔처럼 깨끗하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한 방에 짱짱 청소장. 청소장은 첫째 편리하니 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엄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둘째, 힘 안 들어서 짱!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셋째, 청소가 짠! 강력한 탄성에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닦고 쓸고. 친정엄마가 사용해 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샀죠. 청소장 써보면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무거운 청소기 안 들고 다녀도 되죠? 허리 안 구부려도 되죠? 청소장 쓸 때마다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기로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이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들이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미국, 독일, 베트남, 일본으로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실용신한 등록, 특허 등록, 믿을 수 있는 품질. 청소장 본체, 분섬사걸레 2장, 극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찌든 때,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모양은 흉내내도 청소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짱인의 초록 배짱이가 있어야 진짜 청소장 정품.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